고대 역사의 이면은 결코 낭만적이지 않죠. 사랑마저 철저한 권력과 돈의 거래였습니다. 오늘 파헤칠 진실은 고구려의 혼인 풍습입니다. 신부 집 뒤에 작은 집을 짓는 서옥지 아시죠? 흔히 낭만적인 대릴사위제로 아름답게 포장하죠. 하지만 그 껍질을 벗기면 서늘한 진실이 나옵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노동력 착취와 경제학이거든요. 기원전부터 3세기경까지의 고구려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고구려 평민들의 삶은 의외로 자유로웠습니다. 젊은 남녀가 마음이 맞으면 쉽게 가정을 꾸렸죠. 돼지고기와 술만 나누며 순수한 사랑을 맹세했어요. 신분보다 서로의 감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평민들은 이처럼 애정에 기반한 자유연애를 했죠. 하지만 권력을 쥔 지배층 귀족들은 완전히 달랐어요. 그들에게 혼인이란 철저하고 비정한 비즈니스였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는 건 엄청난 자산의 손실이었으니까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인간은 가장 귀한 노동력이었죠. 농사를 짓고 전쟁에 나갈 소중한 재산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지배층은 딸을 그냥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노예처럼 부려먹을 기막힌 제도를 만들었죠. 귀족들의 혼사가 정해지면 기괴한 의식이 시작됩니다. 신부 측은 본차의 뒤편에 조그만 별채를 하나 새로 짓죠. 사위가 머물 작은 집 바로 서옥이라는 공간입니다. 해가 저물면 화려한 옷을 입은 신랑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신랑은 당당하게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굳게 닫힌 처가 문 밖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며 넙죽 엎드려 절을 올리죠. 부디 당신의 딸과 함께 자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요? 굴욕적이게도 서너 번을 반복하죠. 장인 장모는 문을 잠근 채 그 비참한 모습을 지켜봅니다. 장인 장모는 신랑이 충분히 낮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제야 비로소 문을 열고 서옥에 들어갈 것을 허락하죠. 신랑은 굴욕을 참아내며 좁고 차가운 서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결코 예의를 차리는 낭만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넌 이제부터 우리 집안의 노동력이라는 확실한 각인이죠. 기선제압을 통해 사위의 길을 완벽하게 꺾어버린 겁니다. 혼례가 끝난 후 사위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처가에 남아서 짐승처럼 뼈 빠지게 일해야만 했거든요. 서옥 옆에는 신랑이 가져온 엄청난 돈과 비단이 쌓입니다. 바로 전백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물이었죠. 딸을 데려가는 대가로 신랑 집안의 재물을 뜯어낸 겁니다. 일종의 지참금이자 냉혹한 인신매매성 거래였던 셈이죠. 예물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위의 젊은 노동력도 착취하죠. 낮에는 들판에서 소처럼 일하고 밤에는 서옥에서 지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한치의 손해도 보지 않으려 한 거죠. 고구려 귀족들의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경제 관관념입니다. 사위가 처가에서 일해야 하는 기간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아내가 임신을 하고 첫 아이를 무사히 낳을 때까지 버팁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끝이 아닙니다. 크게 장성할 때까지죠. 무려 10수년을 처가의 훌륭한 일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될 때까지 척에 철저히 저당 잡힌 인생이죠. 장인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사위의 노동력을 빨아먹습니다. 돈과 비단도 얻고 건장한 노예 같은 사위도 얻었으니까요. 그동안 남자의 본가에서는 엄청난 노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 측 집안 역시 악착같이 예물을 챙기려 들었죠. 서로의 재산과 노동력을 맞교환하는 비정한 윈윈 게임입니다. 아이가 다 크면 마침내 사위는 아내와 자식을 데리고 나갑니다. 10수년의 지독한 노역을 마치고 드디어 본가로 귀환하는 거죠. 아이는 이미 처가의 풍습과 사상에 완벽하게 세뇌된 상태입니다. 혈맹이라는 이름 아래 두 가문을 완벽하게 묶어버린 전략이죠. 서옥제는 흔히 말하는 평생 처가살인 대릴사위제가 아닙니다. 일정한 기간만 노동을 제공하고 떠나는 서류부가혼 방식이죠. 사랑하는 딸을 위해 집을 지어준 따뜻한 부모의 마음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익을 계산하고 노동력을 담보 잡은 차가운 계약입니다. 지배층은 이 제도를 통해 가문의 거대한 재산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힘 있는 호족끼리 서로 결탁하여 절대 권력을 독점한 비결이기도 하죠. 동화 속 공주와 왕자의 달콤한 로맨스 따위는 애초에 없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예를 갖추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주파나를 미친 듯이 튕겼죠. 한 명의 일꾼이라도 더 확보해야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으니까요. 생존을 건 고대 국가의 살벌하고 치열한 리얼 폴리틱스의 민낯입니다. 이런 엄격하고 차가운 질서 덕분에 고구려는 강대국으로 성장합니다. 빈틈없는 경제적 동맹이 훗날 광개토대왕 시대의 튼튼한 밑거름이 되죠. 하지만 억눌린 권력욕은 언젠가 끔찍한 피바람을 몰고 오기 마련입니다.
철저히 계산된 가문들의 결탁은 왕권마저 뒤흔드는 괴물로 자라나거든요. 왕실조차 이 막강한 호족들의 눈치를 보며 살얼음판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고구려 왕들은 호족을 견제하려고 온갖 잔혹한 짓을 저지릅니다. 가족을 죽이고 형제끼리 칼을 겨누는 골육상쟁은 일상이 돼버리죠. 동맹과 배신이 쉴 새 없이 교차하는 피비린내, 나는 권력의 체스판입니다. 서옥제로 얽히고 설킨 핏줄들은 훗날 끔찍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제의 사위도 오늘 당장 적으로 썰어버리죠. 우리는 흔히 고구려의 상무 정신과 뜨거운 전우회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인간을 철저히 도구로 취급한 서늘함이 있죠. 낭만적인 연애 결혼은 힘없고 가난한 평민들에게나 허락된 사치였습니다. 지배층의 혼례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끔찍한 시한폭탄과 같았으니까요. 꿇어앉아 구걸하는 사위에게서 고대 사회의 잔인함이 보이지 않나요? 딸의 목숨을 담보로 잡고 권력을 흥정하는 무서운 야수들의 세계입니다. 철저한 이익 논리로 뭉친 자들이 바로 고구려의 진짜 지배층이었습니다. 전설 뒤에 감춰진 뼛속까지 시린 리얼 폴리틱스의 생생한 현장입니다. 신분 상승을 위해 기꺼이 굴욕을 참아낸 젊은 수컷들의 처절한 생존 본능, 그들을 이용해 가문을 불려나간 늙은 권력자들의 소름 돋는 탐욕이죠. 결국 이런 살벌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기에 700년 제국이 가능했습니다. 노동력을 확보하고 재산을 긁어모아 강력한 철기 군대를 양성한 것이죠. 백보밖의 관역을 명중시키던 강력한 군사력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닙니다. 이처럼 백성들의 땀과 사위들의 피눈물을 쥐어짜내어 만든 결과물이었죠. 하지만 억압된 불만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 균열은 서서히 시작됩니다. 외세를 끌어들여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반란들이 곧 독버섯처럼 피어나죠. 권력을 향한 맹수들의 피 튀기는 전쟁은 고구려 내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옥제로 엮인 처가와 본가는 틀어지면 가장 잔인한 적으로 돌변합니다. 영의 소문의 아들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비극 역시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흥자 독식만이 허락된 무자비한 정글, 그곳이 바로 진짜 고구려였습니다. 사람의 감정조차 철저한 계산기로 두들겨버린 냉혹한 경제학의 끝판왕. 서옥제는 고구려 지배층의 권력욕이 빚어낸 아주 정교한 괴물입니다. 역사책의 무미건조한 한 줄 기록 속에 이렇게 무서운 진실이 숨어 있었죠. 우리가 환호하던 영웅들의 진짜 얼굴은 이토록 서늘하고 기괴할 뿐입니다. 패자의 피를 마시고 자라난 왕관, 그 끔찍한 무게를 상상해 보십시오. 약한 자는 가차없이 짓밟히고 먹히는 비정한 먹이사슬의 최정점입니다. 그 서늘한 먹이사슬을 뚫고 올라온 자만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수 있었죠. 아름답게 포장된 과거의 영웅담들을 이제 완벽하게 산산조각 내겠습니다. 과거를 냉혹하게 파헤쳐야 오늘날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토록 잔인했던 고구려의 진짜 모습, 아직 절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맛본 지배층은 더 끔찍한 야망을 향해 미친 듯이 폭주합니다. 중국 한나라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한 피비린내 나는 투쟁이 다가옵니다. 강대국에 맞서 자국민마저 사지로 몰아넣은 소름 돋는 리얼 폴리틱스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오랑캐의 피를 뒤집어쓰고 악귀가 되어야만 했던 영웅들, 한나라 왕망의 비열한 관계에 맞서다 억울하게 목이 잘린 고구려의 후작, 하구려라 조롱하며 짓밟으려 한 외세와의 끔찍한 전면전이 펼쳐집니다. 이 처절한 약육강식의 전쟁터에서 과연 누가 최후의 승자가 될까요? 정의와 도덕은 쓰레기통에 버려진 지 오래인 지옥 같은 동북아시아입니다. 동화책 속에 감춰진 핏빛 역사의 수레바퀴는 더욱 무자비하게 굴러갑니다. 낭만을 걷어낸 서늘한 생존게임, 그 6번째 장이 여기서 끝납니다. 평민들의 자유연애와 귀족들의 서옥제가 보여주는 극단적인 계급의 격차, 인간을 그저 자본과 노동력으로만 환산했던 지배층의 차가운 시선들, 이런 살벌한 시스템 위에서 고구려는 거대한 전쟁 국가로 몸집을 키웠죠. 모순으로 쌓아 올린 거대 제국은 가장 약한 곳부터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사위들의 땀과 백성들의 피눈물을 비료삼아 자라난 화려하고 기괴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부모와 형제마저 독살하는 궁중암투가 끊이지 않죠. 권력 앞에서 사랑과 가족, 혈연은 그저 사치스러운 장식품일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찬란한 역사의 이면은 이토록 역겹고 잔인할 뿐이죠. 패배자의 비명이 삭제된 승자들만의 잔혹한 기록,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이제 거짓된 환상에서 깨어나 진짜 인간의 역사를 직시해야 할 순간입니다. 다음 화에서는 더욱 숨막히는 고구려의 국제정치 스릴러가 펼쳐집니다. 한나라 독재자 왕망이 흉노 정거를 핑계로 고구려를 강제로 짓밟으려 하죠. 고구려 병사들이 징발을 거부하고 중국 관리들을 무참히 도살해버립니다. 분노한 왕망의 교활한 유인책에 걸려들어 억울하게 목을 잃은 고구려의 후작, 강대국의 비열한 꼼수에 희생된 약소국의 피비린내 나는 서름과 참혹한 분노, 고구려를 하구려라 조롱한 한나라와 고구려의 참혹한 대격돌이 터집니다. 아주성을 지키기 위해 강대국의 심장에 칼을 꽂은 서늘하고 무서운 전쟁 서사, 역사는 결코 정의로운 자의 편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자가 정의가 될 뿐이죠. 자비 없는 지옥에서 고구려가 어떻게 맹수로 진화했는지 지켜봐 주십시오. 환상을 찢어발기는 잔혹한 역사 다큐멘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 파헤칩니다. 지배층의 탐욕과 권력의 묵직한 이면을 생생하게 해부하는 핏빛 리얼 폴리틱스, 살기 위해 제사를 깎아먹어야 했던 고대 국가의 서늘한 생존법을 말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던 낭만적인 역사 상식은 앞으로도 무참히 부서질 것입니다. 피로 쓴 제국의 진짜 얼굴을 마주할 용기가 있다면 끝까지 여정을 함께 하시죠. 제7화 하구려의 굴욕과 거대한 방역에서 더욱 차가운 진실로 뵙겠습니다. 약육강식의 비정한 룰만 존재하는 동아시아의 피 튀기는 전쟁터 속으로 갑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름다운 환상 따위는 모두 잊어버리십시오. 영웅들의 무덤 위에서 춤추는 독재자들의 광기 어린 살육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차갑고 예리한 역사의 메스로 그들의 썩은 본성을 남김없이 도려내어 드리죠. 피로 물든 제국의 6번째 장, 이 잔혹한 서옥제의 진실을 여기서 마칩니다.